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5월 14일입니다. 자, 드디어 코리안 더비가 있는 날입니다. 코리안 더비는 구경주 때 펼쳐지고요. 고경주는 뭐 일단은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우리 안성근님 추천 레이스니까 더더욱 그때 신경 쓰시려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보다 더 어렵습니다. 배당이 나오는 편성입니다.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숨겨져 있는 복병도 꽤 있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참 한심한 편성인 반면에 일요 경마는 쉽게 볼 레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만만치 않게 기복만은 기복마대로 센 놈은 센 놈대로 붙여놨다. 배당이 나오는 편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분석하면 오히려 배당을 먹을 수 있는 날로 토요 경마보다는 배팅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 먹어야 됩니다. 자, 한 경주씩 풀어갑시다. 1경주는 6군에 1300인데 자, 7대로 단출합니다. 절대 강자는 없는데 1번마 선 스마트가 이제 이 말이 잠재력이 조금씩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 스마트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옛날에 금화챔프 14주 금화챔프의 동생뻘 물론 앞말이지만은 동생뻘대로 말이다. 목의 쪽 행정마필이다. 이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하고 7번마 루비 벌킨 직전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날라왔습니다. 1300인데 오히려 뭐 예전에 1300도 한번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2번마 1등 여걸은 말은 쬐게 한 말이고 4번마 초동 레이스는 데뷔 이전 한번 적응 마친 말이고 솔직히 나머지는 어떤 말들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1번마 선 스마트는 최고도 좋고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선행 갈 수 있기 때문에 축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4번마 초동 레이스 참 신지 기수는 참 열심히 하는데 실제는 그러면 나오지 않는 기수입니다. 그리고 초동 레이스가 이마필은 그 신지 기수가 주기를 잘 하려고 하는데 주행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안으로 핵 끼더라고. 주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갈색 총알이 딱 1300이기 때문에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조개 때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6번마 갈색 총알 딱 이런 마필은 스타트가 늦는 마필들은 1300에서는 항상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느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선스마트가 일단 뭐 선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편성이고 선스마트가 워낙 늦게 흐름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6번, 7번의 추입이 일단은 먹힐 거라고 봐집니다. 4번만 초동 레이스는 일단 현장에서는 지켜봐야겠는데 앞으로 잠재력은 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요. 6번마 갈색 총알은 비주류 혈통의 한강 루비의 자마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참고를 하십시오. 상태로 뛰는 마필이다. 한강 루비 자마가 얘 말고는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마리 있는데 요거는 일단 뭐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거 메모를 해두시고 7번 루비 벌키는 오히려 추입은 1300에서 조금 이거 뭐 지난번 정도만 띄워주면은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1번 선스마트에 잠재력 폭발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갑시다. 6군의 1000m입니다. 6군의 1000m인데 이거는 지금 데뷔를 하는 말들이 지금 의외로 2번 하늘의 스타, 3번 역전의 순간, 4번은 일각수, 5번은 두소나이. 얘네들이 솔직히 차라리 일경주 같은 데 갔으면은 거리가 안 맞아서 그럴지는 몰라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을 대로 또 지네들끼리 7번까지 있네요. 신애들 드림 로켓가 얘네들 다 괜찮은 말들입니다. 물론 뭐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하늘의 스타는 주행 연습 때 보니까 와 이거 뭐 그냥 여유입니다. 그 한마디로 선입권에서 외곽 선입으로 그냥 시유정 잡고 오는 모습이었고 3번 역전의 순간은 스피드가 총알이었죠. 그때 당시 천재이루 외산 마필이죠. 좀 센 말입니다. 천재이루하고 뭐 경합 초반에 뭐 시종 뭐 하면 선행삼 한번 붙여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종반에 조금 걸음 무디해졌습니다만은 천재일우하고 다이다이 까는 모습이었다는 거. 그리고 4번 일각수나 5번마 두 소나이도 포리스트 캠프 자마들로서 본연의 스피드는 충분히 발휘했던 말들이고요. 궁극적으로 잠재력은 7번마 드림 로켓 시리즈의 말이죠. 모마가 심즈 라이커 라킷, 그러니까 콜미 로켓, 뭐 희망 로켓, 콜미 로켓 다 전형적으로 스피드과의 말들이었죠. 18조 희망 로켓 앞말이지만 엄청나게 스피드에 있었고 콜미 로켓은 지금 몇 조였죠? 콜미 로켓도 굉장히 뛰던 말이고 7번도 괜찮고요. 대비 적응 마치 10번 마이더스 치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네요, 솔직히. 아니네. 제가 이번 경기는 제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역전의 순간 이 마필입니다. 지금은 조교 넘버가 주행 검사 받기 전에 주행 조교표를 달고 조교하는데 주행 검사 받기 전부터 마필에 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합 때 보면 조교 때 보면 이 마필 하나만 제일 좋아. 이번 주도 조교 때 보니까 흠잡을 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3번 넣고 저 후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4번마 일각수가 띠 오다가 직선 주면 말이 툭 쓰고 그래요. 그래서 3번을 놓고 좀 3번이 최상의 조교 상태다. 일단 선행승부수 던지겠네요. 일단 뭐 주행감사 때 워낙 탁월한 게이트 이탈을 보였던 마필이고 마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 일단은 작전은 무조건 선행고입니다.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3번마 역전의 순간에 일단 신마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요.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워낙 눈에 확 들어온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신마에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3번을 필두로 신마들 2번도 좋고 7번도 좋고요. 4번, 5번도 좋고 여하튼 신마들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번 경주는 신마들 11번마 크리스탈 가치는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인데 영 회복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좀 지켜보는 정도로만 하시고 어디 뛰는지 꾸준히 관리하는 정도로 가시고 일단 신마들 특히 3번이 조교 때 모습이 단연 돋보였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자, 3경주로 갑시다. 5근의 1000m입니다. 자, 여기도 또 주목해야 될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1번, 2번은 어차피 인기 말입니다. 1번 게이트의 선행마, 질풍독주, 2번 로열 에센스. 문제는 여기서 1번, 2번이 문제가 아니라 7번을 안고 가느냐, 버리고 가느냐, 놓고 가느냐, 후착으로 놓고 가느냐. 그걸 이제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핵항공모함도 예전에 데뷔 초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2세 때죠. 이미 지지난해에 2세 때 이 말도 좀 애를 먹였습니다. 주행검사 했다가 워낙 좋아가지고 실전에 한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다가 또 재검 다시 받고 나와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지 그러니까 또 우승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또 무식하게 폭주하다가 또 퍼져버리고 그리고 휴양 들어갔다 나왔는데 재검 때 보니까 다시 다들 재검마들을 하고 같이 역시 휴양마들이나 재검마들하고 같이 봤는데 보니까 예전에보다 체중이 더 불어있으니 555kg까지 나가는데 오히려 둔한 맛이 없어진 예전에는 조금 생긴 게 좀 둔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휴양하고 오히려 둔한 맛은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또 없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내님한테 조교를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앞말들 파티타임 4번, 5번 퍼펙트 BC, 8번 서울킨 11 알파 오메가 등등등 있습니다만은 7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내님. 7번 핵항공모함은 원래 이거 25조 강명준 마방이 맞아요. 네? 25조 있어요. 그러니까 강명준 마방이 상금을 못 벌어서 일찍 했잖아요. 이 마필 조교를 한 3개월 이상 했어요. 3개월. 그렇기 때문에 7번만은 그냥 인정하고 1번마 질풍독주는 제가 이 마필은 원래 10마 때부터 얘기했던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10마 때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랬었지. 발주가 안 되고. 발주가 안 돼가 그랬죠. 제가 이거 10마 때부터 돈 많이 주고 써요. 이거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 라운메이커가 병합할 때 보니까 마필도 안 나가. 그래서 1놓고 그래서 2번은 오로지 순발력만 있을 뿐이고 그래도 1번 7번에서 그냥 뺑뺑 돌 것 같아. 저 밑에서 뺑 돌 수 있다. 자, 이거 글쎄요, 저는 이번 주 다 앞에 나가는 것들이 좀 불안불안해서 그렇다 딱히 대안은 없는데 정계상을 본다면 이번만 로열 에센스가 가장 좋기는 해요. 선행을 안 가도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1번, 7번의 상태를 봐야겠지만 전계상은 저는 일단 2번 로열 에센스가 좀 더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번, 2번, 7번. 자, 7번 핵항공만 일단 메모를 해두십시오. 현장에서 다시 한번 뭐 컨디션을 체크를 하시되 조교는 꾸준히 3개월간 해왔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또 다른 말들하고 경합은 할 수 있으면 다른 말은 작살납니다. 이거 워낙 덩치가 있는 말이라 가지고 밀어버리면은 다른 말들은 그냥 깨고락지 칩니다. 다른 말들도 이 말에 대해서 좀 알 겁니다. 주행검사 때 보니까 뭐 예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었다는 것 일단 메모를 해두시고 현장 컨디션까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사경주로 갑시다. 5분에 1200입니다. 자, 고만고만한데 4번마 어게인 신화가 직전 스페로 능감동이야. 그 밑에 보면 능감동이야가 깨지는 편성이었죠. 경합구도였죠. 능감동이하고 어게인 신화하고 그것도 또 한 마리 더 붙었는데 뭐 엄청 그 경합하고 능감동이야가 지난주 빼로비치 기수기 타고 대차로 이겼죠. 그 편성이 직전 편성이 의외로 센 편성이었다. 능감동이가 퍼지는 편성이었는데 자 이번에 어게인 신화가 뭐 편성이 직전보다도 뭐 약하고 부담도 가볍고 이철경 기수 기수는 가볍기 때문에 어게인 신화가 뭐 당연히 뭐 인기를 모으겠죠. 여기 1번 상비곤 우리 아는 의원님 좋아하는 말은 상비곤 지난번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더라고 따라오더라고. 2번 초안 뭐 7번 고스트타운 이 정도만 볼까요? 여기서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원래 4번 어게인 신화가 이거 데뷔전 때 인기 1위였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원래 10몇 때부터 순발력도 있었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했고 그때는 이거 직전에 4월 8일 날은 신지 기수가 조교를 대충 해가지고 선행가 무너졌던 마필이고 이번 주는 병합으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편안한 사나이. 문제는 2번마 초안인데 이거는 힘으로 뛰는 말 같아요. 스타트는 늦지만은 군성이 굉장히 좋더라고. 또 그 김동수 기수가 병합할 때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2번마 초안. 이게 지난번에 우리 초산동생이라고 추천했던 말이죠. 제가 놓고 했는데 뭐 당당한 영화라고 들어오면서 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뭐 그런 일 있었죠. 462배 배당 뭐 금투수가 새벽이가 말이 별별 없는 것 같아 이거. 아직 타임상으로도 너무 안 되죠 아직. 새벽에 오늘 아침 보니까 말이 영 아닌 것 같아. 공백기도 있고. 자 일단 뭐 초안은 아마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초산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조금씩 더 나을 겁니다. 아직 이제 힘이 계속 차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4번만 어게인 신화가 선두를 끌면은 이 마필을 쫓아가는 뭐 7번이든 1번이든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마지막 한 번은 초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4번 어게인 신화를 중심으로 1번, 2번, 7번 여기서 한번 잘 선택해 보십시오. 어게인 신화에 대한 신념을 싣고 가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국산 5분에 1300. 자, 5번만 히비키 지난번 데뷔전 때 저희들이 이 말에 대해서 뭐 마명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1번 마주의 마필 폴드이어 매니표와 모마 폴드이어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게 데뷔가 좀 늦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커가서 제가 봐서는 한 10월달쯤 가면은 10월달쯤 가면은 이 히비키가 아마 최고의 14조의 그 뭐야 지금 코리안 더비 나갔네 걔하고 라운로키? 라운로키만큼 성장하지 않을까 히비키 결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고 같은데 지난번도 보니까 첫 밑에 발 쓰는 게 직선주로 딱 와서 발 딱 바꾸고 쓰는 거 보니까 탁탁 야 진짜 뛰는 게 아름답게 뛰더라고요. 야 진짜 감탄했어요. 생긴 것도 워낙 뭐 이쁘게 생겼고 얘는 뭐 이거는 뭐 승급전에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승급전이라도 얘는
그냥 부러질 때까지 계속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최근에 도입된 마필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명마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가 뭐 3번 금곡성하고 같이 뛰었던 11번 정상만세, 이게 4번은 스타파워. 일단은 뭐 여기에서 뭐 일단 고를까요? 9번 드림슬루는 계속 팔리고 못 가는 말이라서 이거 좀 드림슬루는 별볼 없는 말 같아요. 버립시다 우리 이제. 3번, 4번, 11번 3번은 부정이 너무 높고 55kg. 오늘 인정하죠. 아유 히비키는 일부러 1300을 좀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일부러 1400 노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문제는 11번만 정상만세하고 4번만 스탑하고 그렇게 속썩이더만 전번에 들어와요. 이야, 이거 돈 우리 얼마나 주겠어 이거. 스타파워. 지금도 좋아. 법도 시원해 지금도. 자, 문제는 11번만 정상만세 같아. 야, 나 이제 불민하겠어. 정말로. 나 진짜 추천하기 싫어 불민은. 스타파워는 4kg가 늘어났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56kg 이거는 예전에 옛날에 망아지 때 56kg 달고 뛰었지. 달고 뛰었네. 이거 또 떠가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부중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요. 부중을 떠나서. 야, 전번에 때 놀면서 오더라고. 야, 나 이거 솔직히 11번 다른 교수한테 한번 이거 진짜 가고 싶어. 궁극성은 말이 그래서 뭐 안말로 연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고 2kg 늘어났고 저기가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지난주에 뭐 전적이 있어서 14주 마필 김원근 기수가 괜히 삼선 선행 갔다가 무너진 인기만 하나 있죠? 오전에 그것처럼 혹시 무리해서 앞선에 묻혀놓고 퍼질까봐 저는 그게 솔직히 조금은 히비키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가지고는 뭐 이건 잘 탈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타봤으니까 뭐 지난번에 또 일부러 초반에 제어를 하더라고요. 제어해가지고 꼭 안 나가더라고. 안 나가고 그냥 꼭 잡고 오다가 그냥 직선 들어서 툭 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들은 믿었겠지. 믿고 가야 됩니다. 좀 믿고 가고 후차권에 한번 골라보십시오. 저는 뭐 연하 정상만세가 제일 세다고 봐요. 정상만세? 네.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담이 뭐 제 부담이니까 부민호 기수가 뭐 타던 말이니까 지난번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6점주로 갑시다. 4군이고요. 1300입니다. 자, 4번마 크립토키드 부민호 기수가 기승하던 말인데 자, 페로비치 기수 기승이겠다.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부민호 기수가 12번 게이트지만은 페이스를 늦춰서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말을 초반에 나가는 말을 피해서 안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탈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선입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12번 게이트지만 쭉 가서 안팔 보내주고 외국 기수들 타는 식으로 부산 말들 그렇게 다 타잖아요. 외국 기수들 쭉 그냥 보내놓고 4코너 때 3, 4코너 때 좁혀 오면서 이렇게 말을 타야 되지. 12번 게이트에서 딴 놈들 다 보내놓고 안쪽 점령하려고 하면은 뭐 이미 벌어진 거리 그럼 말하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걸 페르비치 기수로 전격 교체해버린 것 같은데 지난 4월 2일 날 스모크베이라고 같이 뛸 때 모양새대로만 띄워줘도 뭐 여기서는 그냥 되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말이 1번마 캐리어가 예전에 좀 뛸 것 같던 모양새였다가 휴양 갔다가 직전 빠른 레이스에서 철저하게 초반에 초중반 잡고 근데 직선주라서 때리기 시작하니까 와 걸음이 쭉쭉쭉 나오는 모습인데 캐리어 33조는 역시 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것도 있고 3번마 스페셜 샤이는 김영gun 기수입니다. 약간 앞에 가는 스타일. 5번마 행운머니는 앞뒤가 다 있는 마필. 지난번에 또 추입했죠. 6번마 제란 조금 남아있고 아니요. 그 4번마 크립토키 때는 직전에 분민의 기수가 기승을 잘 못하니까 페르비치로 안장 교체했고 그냥 전력상 5위입니다. 이 말표는 빼면 안 됩니다. 1번마 캐리어는 제가 직전에도 공백기 이때에도 추천했던 말표입니다. 직전부터 이미 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4번 한방 좋습니다. 좋은 말. 일단 여기에 대부분의 앞발들이 초반이 좀 느린 모습이죠. 스페셜 샤인 같은 경우가 선두권에 나선다라면은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뭐 발주 자체가 뭐 탁월하죠. 김원근 기수가 뭐 발주만 제대로 뽑아준다면은 저는 뭐 1번, 4번하고도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 4번 크립토키드, 1번 캐리어, 3번 스페셜 샤인 요 세 마리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시다. 국사군의 1200. 오늘 경주 좀 가장 좀 어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터졌지. 자, 5번은 제주의 하늘이 센 마필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말인데 지난번 1700도 걱정은 했습니다만은 뭐 그냥 잡아 돌려버리던데 조그마한 말인데 이게 지금 얘는 아마 오쿠스 되죠. 오쿠스 준비하는 것 같죠. 네. 아마 오쿠스를 겨냥하고 있을 텐데 오쿠스에 50 얼마 달죠? 55, 56. 55, 56, 55, 50. 그러면 같은 한 말이니까. 56. 그 다음은 좀 늘었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6번 금봉왕 재기에 성공한 포인마필. 여기에 상수에 7번, 8번, 9번, 2번 와이키키, 3번 허리케인 블루. 허리케인 블루가 또 게이트가 또 좋기 때문에 또 냅다 날아가면은 이거 그냥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레이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교로만 안에 좀 짚어주시죠. 5번마 제주 하늘은 저 이거는 제대로 임자 만나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불안한 감도 좀 있죠. 네, 그러면 그러고 여태까지 편하게 갔었는데 이번 경기는 3번마 허리케인 블루도 이마필은 원래 저기 항상 잘하기 때문에 이마필은 선행만 가면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와이키키는 직선주로만 계속 발을 바꿔요. 한 번을 좀 제대로 시원하게 하는 거. 6번마 금봉왕은 오늘 아침에 그 한만식 기수가 저기 하는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근성도 원래 이거 페르비치 기수가 저기 하다가 지금 페르비치가 뭐 타러 갔지? 그리고 블랙파워도 지금 김철 기수가 저기로 굉장히 잘해놓고 10번마 실버 크리켓도 원래 병합을 안 하던 마필이 병합으로 계속 병합으로 근성을 보았고 나는 5번마 제주 하늘은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이번 선행 못 갈 것 같아. 이번 들어오면 이건 몇 마다 솔직히. 이번에 들어오면 보자. 이게 제주의 하늘이 오쿠스 가려고 하면 상금은 되나? 되죠. 돼요? 잔말들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순말들이 지금 더비에 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갈색바람도 원래 이거 옛날에 뺑뺑 돌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까지 좋아요? 아니 지금 된다는 게 아니라 서인석 주교사가 이거를 계속 좀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는데 내가 솔직히 그래. 난방해는 할 수 있다. 왜 그러면 선행으로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다 이거. 왜냐면 선행마바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10번 실버 크리켓도 예상 잡았다니까. 이거. 일단 제주의 하늘이 단순 선행이라면은 이번에는 무조건 프로테일 탑이 맞습니다만 직전에는 약한 편성이고 승급전에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욕심부려서 부담도 가볍기 때문에 선을 갔습니다. 하이군에서 계속해서 이 작은 마필이 55.5 이렇게 거의 56에 근접한 부담장을 짊어지고 따라가면서도 굉장히 여유를 보였고 물론 약했던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부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 1200m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다른 마필들이 그만큼의 미동을 못 준다는 거죠. 네임밸리만 본다라면은 이번만 와이키키는 이번 경기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조교에 상관없이 직전 경기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살아났다고 좀 봐지기 때문에 와이키키는 이번 경기 최고의 복병을 맞습니다. 원래 와이키키가 제일 센 말 아니야? 네임밸리상은 가장 제일 세죠. 센 말이지, 이게. 여기다가 살아났다고 봐지는 게 뭐냐면 와이키키가 예전에는 취프 마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순발력이 살아면서 앞선에 붙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것도 대장경이 나온 말 아닌가? 그럼요. 들었죠. 2세 때. 2세 때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다라면은 5번마 제주하늘은 부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지고요. 이번 와이키키는 복귀상으로는 무조건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3번만 허리케인 블루 아니야? 그렇죠. 너무 실망하고 있어요 이번 편.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8번만 필라니케는 또 3kg가 또 늘어난 게 또 부담스럽고요. 이거 필라니케는 아니더라고. 이건 내가 이건 자신있게 꺾을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금봉왕의 하만식 기수가 대상경주 솔직히 19점 말 탔죠.
한 마리를 다실버 기수 난 그래서 탔는데 군봉왕이 제일 유령 같아. 금봉왕의 카마시 기수를 좀 믿어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하튼 이번 경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미리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현장 분위기도 좀 살피고 공략을 해주죠. 가장 우선 순위는 5번마 하늘의 제주의 하늘을 인정하느냐, 좀 불안하면 2착으로 돌리느냐, 이도 저도 아니다 하면 날리느냐, 그걸 현장에서 한번 먼저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노리는 말들이 있으면은 놓고 역으로 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사군의 1700. 요거는 또 우리 이명대 위원의 추천 레이스인데 쨍쨍하게 붙었습니다. 자, 일단은 게이트 순대로 보면 1번 천왕별 부담 가볍기 때문에 됩니다. 5.5kg 감량. 2번 유와이파이 승쟁세 발이죠. 요거는 공백 적응 마친 상태의 베르비치 53.5 아주 조건이 좋고요. 8번만 출에 직전 확 터진 걸음이었고요. 부담도 가볍습니다. 9번 와일드 썬더 이대로 끝날 말은 아니죠. 하만식 기수가 또 기승합니다. 앞경주에 이어서 하만식 기수가 다른 경주에 많이 기승하는 걸 딱 보면은 19조 마필 중에 아무래도 하만식 기수가 조금 의지가 없다라고 봐주는 것도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꾸 나타나는 게 대상경주 앞두고 여기에 치상 비행은 그렇게 못 뛰다가 지난번 잘 뛰었는데 늘어난 부주 11번 나트랑 이거는 더 뛰어줄 여력이 있는 3세 마필입니다. 12번 승리사랑 이게 명마다 아닌 것이 지금 4번 들어왔는데 달도 차면 기우는 게 세상에 이치인데 한번 부러질 찬스는 찬스 같은데 앞말이 미친나 5살짜리 앞말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자, 안희 의원님 먼저. 1번마 천왕번 승부인대잖아요. 네, 그래도 2번마 노와이파이가 원래 이마필은 그 11주에 있을 때 체중 변화가 심해가지고 기복을 보였었고 이제 정상 체중 돌아와 있고 직전에 공백 적응 맞추면서 1700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교 때 보면 약간 호전에서 보이는 마필이고 문제는 9번마 와일드 썬더. 야, 이거는 진짜 동치값도 못하고 조교 때 보면은 이렇게 딱 믿으면 와요. 이렇게 병합을 하면은 이렇게 그 지금 그 7경주 그 실버 크릿 병합할 때 보면은 그 말을 못 넘어가. 실버 크릿이 그센 말이 아니잖아. 예? 그렇죠. 원래 이게 등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원래 혈통적으로는 제일 대가리 말이죠. 그렇죠, 제일 이게. 비싸게 주고 산 놈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팔려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에 가을에 무슨 특별경준강 뭐 이세마 맞아요, 특별경주할지 그때 하만식 교수가 이거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혁이가 들어왔어. 상혁이가. 상혁이가 들었나?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그 다음에 하만식 교수가 다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11번만 나트랑입니다. 그 원래 48조는 뭐 수용조교하고 주로조교 충실하고 그러니까 48조는 편성만 맞으면은 항상 때리는 마법입니다. 나는 이놓고 추천하고 싶어 솔직히. 자, 이번 인기도에 비해서 불안불안한 마필들이 많죠. 출에 언제부터 자기가 인기만 필을 쓴 거야. 직전에 11마신 이 부진 편성에서 이 마필들이 나가면은 그만큼 다 이깁니다. 가장 센 말은 솔직히 2번마 뉴와이파이죠. 직전에 뭐 마방도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500개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전력 탐색을 하면서 걸음만 재봤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에 기승기를 바꿨다라면은 분명 처음부터 선두권에 붙여나갑니다. 2번마 뉴와이파이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요. 이 뉴와이파이가 작년 12월 달에 10월 달 11월 달 작년에 그러니까 그때 2세 때 이미 얘가 1300을 그냥 돌파를 하던 빨리 컸던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얘는 2세 때 이렇게 돌파를 하던 놈이 또 이렇게 참 관리를 좀 잘 해야죠. 그러면은 다른 놈들은 더비 가요잖아. 좀 안 했다는 그런 거 있고. 하여튼 뉴 와이파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천한다고 하니까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더비. 자, 지난번 3관의 첫 경주였던 마일컵에서는 부산에서 펼쳐졌던 말들, 그때 말도 지금 다시 한번 같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인디언 킹이 7번이 지금 10번 인디언 킹이 중반에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버티기까지 들어가면서 홀랜드 기수가 아주 잘 탔습니다. 그때 인기는 10위권이었습니다만은 깜짝 우승 차지하면서 배당이 터졌고, 자, 서울의 대표주자 파이널 보스하고 그때 부산 대표주자 2번만 대호시대 이 두 마리 6번 2번은 그 브리더스컵에서 우승 준우승 하면서 뭐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인기를 가장 많이 모았던 6번 파이널 보스 대호시대. 그리고 그때 3차겠나? 무한열정이 저 2세대 때 무한열정도 한 3등 4등 3승했죠 그때. 3등 했죠. 그래 무한열정 파이널 보스 대호시대가 인기를 모으고 5번마스 아메리칸 파워가 긴가민가 하면서 막 이렇게 팔리고 이런 연극이었죠. 거기에 뭐 일본 라이언 로건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 마필이라고 해서 아직 캐리어도 좀 짧은데 너무 일찍 출전을 했지 않나. 부산은 아직 안 내려가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는데 일단 문세인 기수가 있을 때 한번 출전해보자 해서 한번 출전해봤는데 아니 다를까 바닥을 쓸어버렸고요. 걔네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맞짱을 뜨는데 요거를 우리 안성근님 추천했으니까 추천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추천 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조개 상태만 뭐 보시는 조개 상태만 간단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일단 그 오늘 그 미디어 데이에 갔다 온 거 좀 말씀드릴까요? 그 먼저 이야기해 네, 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인디언 킹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직전에 그런 레이스를 다시 한번, 직전은 솔직히 계산된 레이스는 아니었었는데 일단 워낙 뭐 초보도 잘 풀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작전을 펼쳤고, 오히려 뭐 홀랜드 기수 같은 경우는 200m 정도 늘어나는 거는 뭐 크게 오히려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말씀 말하고 있고요. 조성훈 기수는 굉장히 자신감, 직전에 오히려 되게 아쉬웠다라는, 그러니까 인기는 비인기만였지만 오히려 조성훈 기수 스스로는 굉장히 이제 입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좀 가능성을 가지고 레이스를 풀어나갔는데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었고요. F1 파이널 보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는 이게 좀 입이 짧아서 채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고,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 번의 힘을 쓴 겁니다.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쫓아가려고 힘을 썼다가 포기했다가 직선에서 다시 한번 거의 꼴찌에서 추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좀 많이 보강했다고 하고요. 아메리칸 파워도 역시 직전에 일단은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대호시대 같은 경우는 마리오스 기수가 어떻게 탈지는 제가 보기엔 좀 마리오스 기수도 약간 미지수? 그러니까 서울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미지수가 같고, 개인적으로 인터뷰 시에 가장 눈여겨봤던 마필이 바로 3번마 태양의 신화입니다. 이게 19조에서 다른 마필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조가 이 마필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만식 기수가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굉장히 이 마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얻었던 모습 속에서 저는 최고의 복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요. 이게 대호시대는 원래 최시대 기수가 꾸준히 기승하던 말인데, 최시대 기수가 지금 부산에서 금요일날 계속 타고 있죠. 안 올라왔는데 백광열 조교사가 최시대 기수에 대한 문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마리오스 기수가 워낙에 잘 타죠. 뭐 부산 외제국 기수는 다실바 마리오스가 보니까 기수들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뭐 요 정도로 하고 아니 뭐. 자, 코리안 더비 1800m 경주. 자, 서울 마필 중은 라이언만 가능성 있고, 지금 파이널 보스하고 장산 파워는 솔직히 컨디션 아닙니다. 그리고 대호시대는 제가 직전에 대상 경주 때 대호시대에서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제가 로얄 루비를 축으로 놓고 2번, 6번 다 빼고도 제가 그 인디언 킹이 들어온 바람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2번만 대호시대를 제가 뺀 이유는 지금 최시대 기수가 기승했었던 마필인데 지금 최시대 기수가 그때 분명히 백광열 조교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교를 했을 것입니다. 3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병합을 했습니다. 이 마필을.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보면은
그때 D가 마탱이 완전히 가버렸었습니다. 그때 조기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도 서울서 조기를 하고 있지만은 D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안 킹은 솔직히 제가 이 마필은 일반 경주에서도 매 간신히 와가지고 솔직히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19점 마필입니다. 19점 마필 5번 아메리칸 파워를 제가 굉장히 이 마필을 세게 보고 있었던 마필인데 2월 19일 날 미승 경주에서 양티 드림을 보내놓고 전력 질주 그것도 진 2기에서 간신히 2차 오른 바람에 제가 그때도 실망했었던 마필. 지금 3번 5번 같이 아웃시할 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3번만 태양원 씨나 걸음발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1800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도 1800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마필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19점 마필 놓고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불안한 인기 마필 대우 시대는 제가 오늘 서울서 보는데도 아직은 D가 병합할 때 보면 D가 좀 회복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센 말은 대우 시대인데 솔직히 대우 시대에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D로 돌리고 19점 마필 놓고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안석근님 추천이고, 우리 이현은 세게 보는 말은 이건 더비니까 따로 저는 일단 한 마리만 가져갑시다. 한 마리만 이야기하고 1800에 일단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전 로열비가 일단은 이번에는 직전에 준우승이 하나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봐집니다. 저는 혈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오바마 아메리칸 파워는 1800, 1900, 2000 이렇게 늘어나는 중장거리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아메리칸 파워가 대가리로 보입니다. 이거는 일단 뭐 혈통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요거는 뭐 안성근님이 추천 레이스 역시 19점 마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니까 공인 19점 마필들은 뭐 일단은 웬만하면 뭐 대상경주에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가장 대상경주에 운이 없는 팀이 일조죠. 아, 그 아니 15조 무한열차 있잖아. 야, 그 마필은 왜 그 대상경주 하면 그렇게 그림이 안 나오지 이거? 그게 명무마하고 진짜이 아닙니까? 대상경주 대상경주 불어는 1조죠 1조. 뭐 15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1조가 가장 벌마다 했으면 몇 번이나 했을 건데 완전 겨우 한 번 딱 하잖아. 겨우 한 번. 그게 일조 같은 거는 조기가 너무 센 것 같아. 자, 야또 요거는 좀 재밌어요. 요거는 하나님 한번 좋은 성적 요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10경주를 갑시다. 혼합 3근입니다. 1300이고 요거는 입상권 도세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빠른 말들 3세 동기들 다 모여 있죠. 기존에 있던 말들도 있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추천 레이스로 한번 선택했는데 믿고 갈 마필을 저는 한두가 있다고 봅니다. 충마에 대한 믿음을 싣고 가겠고요. 자, 인기는 아마 3번만 어나더 스마트 원, 지난번 문세영 교수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단 말이죠. 어나더 스마트 원, 4번만 썬라이트 휴양했지만 팔리겠고요. 여기에 7번마 번개 파이터는 전형적으로 추입하는 말, 지난 3월 19일 날 이동국 기수가 깜짝 추입한 이후 직전 인기 모았죠. 스카이 제왕한테 졌죠. 10번하고 같이 뛰었고, 여기에 9번마 티즈론 살아나고 있고 걸음 늘고 있고, 뭐 11번 브라이트 캣도 조금은 팔리겠고, 2번마 에팔레치아 봄도 뭐 조금은 복병 역할은 팔리게 하겠고요. 조금 혼전 양상인데 아니었네. 저는 그래도 9번마 티즈는 이제 걸음 완전히 튀었고 부중 이점 있고 경제 조건 좋고 힘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9번 티진을 축으로 인정하고 번개 패턴은 말이 믿음이 안 와. 자, 우리 자, 이번 경주도 똑같습니다. 다 약점들이 있어요. 티즈런도 일단 뭐 최근에 걸음발이 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믿음을 주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전 뭐 부담점 늘어난 10번만 스카이지왕이나 7번만 번개 파이터나 얘네들도 똑같고요. 어나더 스마트원도 매번 똑같습니다. 얘도 일단 뭐 거기서 앞에 가서 버텨내냐 못 버텨내는 싸움이고요. 가장 변수는 똑같죠. 우리 오전에서 얘기했던 그 휴양마처럼 단기 휴양마죠. 개별 단기 휴양마죠. 썬더라이트 재검신 모습은 얘를 이번 경주 논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제고무신 모습은 뭐 완전 버렸고 그 전에 이미 능력도 충분했죠. 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 레이스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 제가 추천 레이스를 하는 것은 4번에 썬더라이트에 대한 믿음을 싣고 가겠습니다. 이게 재검 때 보니까 금화레피드하고 둘이서 나란히 잡고 오는데 뭐 금화레피드한테 전혀 뭐 20조 1군가 있는 금화레피드하고 전혀 뭐 걸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뭐 가속불피드 휴양마페라고 같이 뭐 큐피드 파워도 밑에 있는 큐피드 파워도 제검 뭐야 연습 주행만 필요했죠. 1급 센터 포워드 센 말이다. 걔가 뭐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찾고 가는데도 뭐 그냥 가는 상태였고 윤태익 교수가 기승하는데 윤태익 교수가 전담으로 기승하는 말 중에 몇 도 안 되죠. 지난 12월 24일 날 탈 때 보니까 아예 힘이 차니까 뭐 아무리 불량주에도 1300을 1분 18초는 뭐 이거는 쉽게 볼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무리 불량주라도 18초나 그게 1200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선행을 경합하고 나가고 라스트가 12초 6이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이 말이 원래는 선행마가 아니었어요. 추이받은 스타일로 레이스를 펼치던 말인데 그때 그 빨랐던 청담대로를 누르고 선행을 갔단 말이죠. 그걸 감안하면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4월 7일부터 계속 조개를 해왔죠. 조개를 꾸준히 했다는 걸 일단은 메모를 하시고 현장에서 컨디션만 한번 체크를 하고 그 조교만 꾸준히 하면은 휴양만 아니야, 절대. 조개를 하고 후차권 몇 도 안 됩니다, 사실. 때리고 뭐 1300 될 말도. 부산은 휴양 쳐놓고 때려버리자. 몇 도만 골라서 때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에 1200.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안 되는 말은 하나도 없고 자신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8등대 9파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물론 뭐 예전에 컨디션을 회복 안 하고 있는 아이세이 후대이나 그레이카이즈가 연세가 좀 들었죠. 얘들 좀 약하게 본다 하더라도 얘들까지도 무시하는 뭐하겠고 하더라도 7마리 1번 썬더킷 2번 장산 호랑이 5번 티지참 6번 베스트로드 7번 매니뮤직 시대의 여왕 더블럭키. 자, 아무래도 인기는 시대의 여왕 더블럭키 베스트로드 매니뮤직 외곽에 6, 7, 8, 9 나머지 뭐 1번 2번 6, 5번 뭐 쬐끔씩 팔리고 외곽에 6, 7, 8, 9가 인기 몰이를 할 텐데 요거는 세게 보는 말 한두씩 이야기하고 저 상태만 아니면 간단히 나는 솔직히 7번만 매니뮤직이야 뭐 저게 항상 잘해도 뒤심 없는 마필. 그 나는 1번만 썬더킷이 그래도 거리 경험고 이 마필은 1200, 1300까지는 항상 선행을 돌 수 있기 때문에 1번만 썬더킷. 김영곤 기수가 이렇게 무서워요. 마지막 경주는 꼭 김영곤 기수. 선덕에서 조금 측면하자면 마방에서는 일단 시원하게 요즘 선행 앞에 못 붙기 때문에 앞에만 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재밌긴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니뮤직은 단순 선행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8번 시대의 여왕이 일단 정지 여건은 가장 좋지 않나. 최근에 뭐 분위기도 가장 좋고요. 네. 저는 이번 경주 한번 노리고 반드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말은 9번 더블럭키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이 엄청 좋으니까 하주가 원래 선행 안 가야 되는데 선행 가버렸어. 지하주 교수가 실수한 거예요. 말이 힘이 막 차니까 1번 게이트니까 그냥 밀어버렸더니 아예 수성 캡틴이 뒤따라오는데 수성 캡틴보다 먼저 나가니 수성 캡틴이 계속 자동 압박이 돼버렸어요. 200m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반 200m부터 해가지고 4코너 돌고 직선주로 중반 올 때까지 한 200m 나올 때까지 계속 압박하고 있으니 이 32조가 이 말 하나는 저기로 항상 잘해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이거 김철우 교수가 이걸 타고 제아주 교수는 저기 뭐 아이세이 후데이 타러 간 것 같은데 이거 더블럭키는 지난번 이제 복귀상으로는 실수했다. 저렇게 1월달에 장산제왕 보내놓고 클린업 요게 그 느낌이 나죠. 1등급에서 전형적인 취입하겠다가 2주 만에 나다 배당 터뜨린 썬버스터. 그 느낌이죠. 딱 이것도 전형적으로 따라가거나 취입하는 마필인데 그렇죠. 직전에 1번 곁에서 선행을 가버렸다는 걸 느낌은 1등급의 썬버스터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9번만 더블럭키 반드시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매니뮤직은 좋게 때만 좋지 실제는 진짜 이제 이게 4세 안말 중반에 가버리니까요. 예전에는 선임이 됐잖아요. 1200도. 이제는 선행을 너무나 편하게 가야 어디서 능력을 할 정도로 이게 안말이 확실히 빨리 좀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상대가 2등급 와버리니까 세버렸어 그래요. 그 전에 뭐 같은 국산마들 뭐 하위군에 있을 때야 뭐 따라가든 선행을 가든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작년 10월 달까지는 개나리하고 보내놓고 따라가서 구마신차긴 하지만 버텨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히 4세 안마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지는. 자,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막권 조합에 넣어가시면 되겠네요. 오히려 일요 경마가 재밌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편집은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뭐 짭짤한 배당들 한번 노려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토요 경마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는 경주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경주들 뭐 현장에서 현장 확인들도 조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속보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